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논문은 Revisiting the Role of Language Priors in Vision Language Models 라는 제목이고요. CMU랑 메타에서 썼고 ICLR 이번 ICLR의 서미션 저자들 중에 이 팽첸장 이 사람은 이제 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플로렌스, 뭐 유니시아 이런 거부터 웍에 참여해서 이번 주에 현준이가 발표했던 클립 버전 2 이런 비전 굵직한 비전 랭귀지 모델 논문을 많이 퍼블리시한 연구자예요. 네. 그래서 이 클립이 2021년도에 퍼블리케이션 된 이후에 구글 스칼라에서 비전 랭귀지 관련한 서미션 수를 보면은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ICLR 서미션에서도 비전과 랭귀지만 치더라도 키워드뿐만 아니라 페이지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지금 비전 랭귀지 모델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의 어떤 기본적인 좀 비전 랭귀지 모델들의 가장 큰 목표는 이런 파운데이션 시스템을 웹 스케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클립 이후에는 이런 데이터셋을 굉장히 크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 네, 많은 추세고 심지어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뭐 빌리언 단위 수준에서 웹 스케일을 비전 랭귀지 그 노이즈 페어들을 끌고서 학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 큰 추세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전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는 이유 자체는 이것들 자체가 이미 오프 더 쉘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제로샷으로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어답션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을 생각하면 저희는 어떤 이런 원핫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 레이블 통해서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어떤 타스크 스페시픽한 파인 튜닝을 거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리딕션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 랭귀지 모델 그 사이에 그 타스크들 보면 뭐 싱크레어, 모코, 스와브 이런 다이노 이런 걸로 대표되는 슈퍼바이스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먼저 프리디파인한 그런 서브 태스크를 먼저 수행하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그런 컨트라스트 러닝 모델들의 어떤 전신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이런 슈퍼바이스로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들보다 이런 언슈퍼바이스로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이 더 어떤 많은 시멘틱과 그다음에 리프레젠테이션 캐패시티를 갖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또 트랜스퍼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인 튜닝으로 트랜스퍼하고 프레딕션 하는 게 어, 2020년대 초반까지 하던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클립 모델들부터는 이런 듀얼 인코더 구조를 사용해가지고 텍스트의 정보랑 매치된 페어된 텍스트 정보랑 이미지를 넣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트레이닝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과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사이에 어떤 컨트라스트 로스를 통해서 둘 사이에 어떤 매칭을 이루는 걸로 목표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페이스를 통해서 최고의 장점은 이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이런 언스포바이스 셋보다 훨씬 더 많은 레프레젠테이션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어서 요거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뭐 OD에서의 제로샷 태스크라든지 이런 걸로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 잡아서 확장해서 그런 시밀러리티 매칭을 통해서 스코어를 뽑아내는데 네, 많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듀얼 인코더 구조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른 놈인데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처럼 이미지 인코더를 두고 이제 디코더 온리를 통해서 이거는 크로스 로테이션 통해서 뽑고 그다음에 로스를 통해서 둘 사이에 어떤 매칭을 하는 걸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이제 인스트럭션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랭귀지 디코더의 아웃풋이나 아니면 이미지의 아웃풋을 라지 랭귀지 모델에 프로빙을 해서 그걸 튜닝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시작하는 점들은 뭐냐면 이런 커런트한 이 비전 랭귀지 모델들은 이런 백오브 워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디스크립션이 주어지면은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워드들만 그 백 안에 들어 있으면은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을 지적한 뭐 논문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그런 것들 보면 뭐 홀스가 뭐 풀을 뜯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풀이 뭐 말을 뜯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은 뭐 블립이든 클립이든 플라바 뭐 이런 모델들 자체가 요 둘을 제대로 좀 구분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최근 연구들이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 블립 모델 자체가 요걸 보고 디스크립션을 이건 이제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 태스크였었는데요. 말이 풀을 뜯고 있다보다 풀이 말을 뜯고 있다에 더 높은 스코어를 아, 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네 그런 거였고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비전 랭귀지 모델들의 챌린지를 얘네들은 몇 가지로 좀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컴포지션들을 잘 캡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컴포지션이 번역을 하면 이제 뭐 구성성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요게 요 안에 들어있는 그 시멘틱들 간의 릴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어트리뷰션 그다음에 이런 순서상 오더들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컨벤셔널한 벤치마킹 자체가 비전 링귀스틱 리즈닝 자체가 저희들이 대부분 쓰는 게 일단 비전 퀘스천 앤서링 벤치마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얘네들이 발견한 거는 비전 없이 그냥 순수하게 퀘스천만 던졌을 때도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생각보다 랭귀지 온리 모델들이 비전 퀘스천 앤서링 벤치마크에서 잘 동작한다 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들은 그냥 그 BQA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그냥 링구이스틱 바이어스만으로도 대답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BQA 데이터셋 중에 뭐 yes, no 퀘스천에서는 뭐 yes가 훨씬 많다 보니까 그냥 퀘스천 던지면 그냥 yes로 대답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런 블라인드한 랭귀지 온리 모델들조차도 VQA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을 또 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 기존의 어떤 이런 흐름에서 그 연구들이 뭐 VQA 버전 2 벤치마크라든지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데이터 테스트를 많이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최초로 발견한 어떤 점들은 그런 블라인드 알고리즘 자체들이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에서도 여전히 잘 동작합니다. 이미지 없이 텍스트만 보고 나서도 뭐가 제일 그럴듯한 리트리버 정도인지를 잘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인데요. 이제 그렇다면 요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을 어떻게 바꾸냐가 문제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베이스라인을 어떤 블립과 같은 그 디코더 온리로 그 넥스트 워드를 그 프레딕션 하는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을 디스크리미네이티한 태스크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프로바빌리스틱 뷰에서 변경을 시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 VLM 모델이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뭐, 스타트 오브 센텐스, 요거로부터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면, 요거를 단순히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를 매칭하는 스코어로 변환을 시킵니다. 이건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에 대한 확률을 내뱉는 태스크로 얘네들을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모델들의 스코어를 얘네들이 Visual Generative Pre-training Score라고 해서 Visual GPT Score라고 디파인을 했고요. 요런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학습을 안 합니다. 이미 학습돼 있는 블린 모델에서 나오는 다음 단어 예측에 대한 확률 자체를 그냥 스코어로 써버리는 건데요. 이 스코어만 사용하더라도 뭐 ARO라는 벤치마크 뒤에서 좀 소개를 할 텐데 이런 데이터셋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뭐 좀 어려운 태스크에서는 좀 흥미 안 나오지만 어쨌든 많은 벤치마크에서 이런 스코어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내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메소드 그림이긴 한데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 보여드리기 전에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안 보이는데 뭐 BOS 토큰부터 시작해서 a cat eats pizza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리트리버 태스크 같은 경우에 텍스트를 넣으면은 BOS가 들어간 다음에 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텍스트 리버에서 리트리버에서 정보를 뽑아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센텐스를 다 던져주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BOS가 나왔을 때 다음 어가 나오는 probability 그다음에 어가 나왔을 때 캣이 나오는 probability 요것들을 다 뭉쳐서 랭귀지 파이어로서 디파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 스코어로 이밸류에이션을 바로 직접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디테일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랭귀지 프라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프로바빌리스틱 뷰에서 벤치마크들 간의 차이를 통해서 현재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키 인사이트는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 이런 거를 어떤 거에 대한 바이어스를 얘네가 얘기하고 있냐면 그 논스테이셔너리 프로블럼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테스트 셋 디스트리뷰션이 다를 때 존재하는 바이어스를 얘네가 포멀라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스코어로서 내뱉었고요. 그래서 얘네 가장 큰 목표는 어떤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있는 랭귀지 프라이어랑 테스트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랭귀지 프라이어가 디프런트 할때 그거를 어떻게 리웨이팅 해가지고 스코어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요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건 뭐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프로블리스틱만으로도 몇 가지 데이터셋에서 특히 이제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죠.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에서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뱉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여기 써 있는데 포 퍼포먼스 온 아더스라고 있는데 몇몇 그 벤치마크에서는 좀 잘 작동을 안 하는데 이거를 뭐 헬드아웃 밸리데이션 셋으로 약간의 튜닝을 통해서 어떻게 디바이어싱을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임피리컬 어널리시스를 진행하는데요. 오프 더 쉘프 비주얼 GPT 스코어만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없는 형태인 거죠. 트레이닝이 없는 이런 스코어만으로도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에서 뭐 AR로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달성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발견한 점은 블라인드 베이스 라인들과 뭐 여기서 OPT, 뭐 25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에서 그냥 찍는 수준의 이미지를 보지 않고 그냥 찍는 수준의 레트리버 결과일 텐데도 굉장히 오히려 좋은 성능을 내뱉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간단하게만 보여주면 저 AR로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그 디스크립션은 white dog spreads its wings while in the water 이건데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바꿔버린다. white wings spread its water while in the dog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백오브 워드 문제를 강제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슈가 크래페 요것도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텐데 뭐 그런 데이터셋인데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저 이미지를 보고 나서 이미지에 들어있는 디스크립션은 people are posing in a kitchen 이건데 요 텍스트를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people are cooking in a kitchen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은 쿠킹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포징인데 오히려 그 몇몇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는 저런 바이어스 때문에 랭귀지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쿠킹으로 이렇게 내뱉는다 이런 것들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서 스킵을 하는데 그중에서 뭐한 가지만 그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뒤에서 쓰는 데이터셋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 크래페의 다음 논문인데 이름이 뭐 슈가 크래페라는 데이터셋입니다. 그 벤치마크. 요거는 2023년 CPR에 나왔던 이제 크래페라는 데이터셋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제 그 아톰과 컴파운드를 이제 구분합니다. 컴파운드는 뭐
합성물이고 아톰이 원자인데 뭐 이게 커먼 터미널로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컴파운드는 약간 그 자주 등장하는 어떤 조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people are cooking 뭐 이런 조합들이고 아톰들은 그냥 뭐 어떤 명사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아톰과 컴파운드를 미리 나눈 다음에 트레이닝 셋으로부터 그걸 가지고 네? 네, 여기 있네요. 네. 비치, 컨트리, 도그 이런 것들은 이제 아톰들. 그러니까 그 단위 하나하나들은 이제 아톰이고요. 컴파운드는 palm tree with flowers 이런 것들은 이제 컴파운드 조합들, 컴파운드들인데요. 그래서 요거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부터 스플릿하고 필터링해서 요걸 가지고 본 것들 앞에서 봤던 씬 컴파운드들, 그다음에 언씬 컴파운드, 그리고 언씬 아톰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언씬 컴파운드는 아톰은 몇 개는 씬했을 수도 있는데 조합은 본 적이 없는 거고 언씬 아톰은 뭐 컴파운드도 본 적 없고 아톰도 본 적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오면은 이제 뭐 그 중에서도 클립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로우한 것들을 통해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을 통해서 뭐씬 컴파운드 뽑고 언씬 컴파운드 뽑고 언씬 아톰스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크래프의 뭐 어떤 서브 데이터셋 이렇게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씬 그래프랑 요 이미지를 같이 준 다음에 여기서 랜덤 워킹 통해서 그런 서브 그래프를 먼저 추출을 합니다. 서브 그래프를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듯한 단어가 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씬 그래프로부터 랜덤 워킹을 통해서 서브 그래프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man inside yellow vase 이런 걸로 뭔가 좀 그럴듯한 뭐 이런 것들 vase inside yellow plant 이런 걸로 하드 네거티브를 뭐 수합해 버린다든지 아톰을 수합해 버린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ARO 데이터랑은 좀 다르게 ARO는 완전 임플라시블 그러니까 막 뭐 워터가 오리 안에 있다 뭐 이런 걸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인데 요 크래페 같은 것들은 리얼리스틱한데 어려운 게 리얼리스틱한데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봐야지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비전과 링구이스틱 컴포지셔널리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연구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논문들은 이런 벤치마크 구성하는 데 좀 끌려 있습니다. 이건 좀 분야가 좀 새로운 분야여서 어쨌든 이건 2023년 CBP에 나온 건데 이런 벤치마크를 구성하고 거기서 실험하는 이런 컴포지셔널리티 구분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레그 클립이란 건데 요거는 또 한 축으로서 이런 비전 링귀스틱 컴포지셔널리티를 다루기 위한 또 한 축으로서 어떤 클립을 방금 말했던 저런 어려운 그, 그 리트리벌 페어를 구성한 다음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파인튜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그 클립은 CPR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클립에다가 아까 모아놓은 그런 어려운 이미지랑 그다음에 뭐 네거티브 캡션을 같이 넣어서 클립을 파인튜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 아래서 최근에 나왔던 뭐 이런 SY, 빅, 뭐 SGL, VL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스트럭처 클립, SVLC까지가 이런 클립을 이런 어려운 데이터셋에서 파인튜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덱은 여기다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달아서 어떻게 좀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컴포지셔널리티를 다루기 위한 큰 두 축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벤치마크를 클립을 파인튜닝해서 듀오 링코더로서 활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목표는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베이스라인이 있는 그런 제너레이티브 VLM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프로벌리스틱 모델로 변경할 것인가 이건데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하는 바이어스가 논 스테이셔너리 프로블입니다.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이 다를 때 바이어스를 거기서 어떻게 뽑아낼 건지에 좀 집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랭귀지 프라이어들 사이의 리웨이팅을 통해서 디바이어싱 하는 과정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블 텍스트에서 그러면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요 확률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가 그,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그 스코어를 구하는 걸로 리퍼포싱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들 좀 익숙해 보이실 텐데 여기서 뽑으면은 저희가 다음 단어를 예측해서 뽑는 게 아니라 요거를 그냥 그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가 아웃풋으로 그 probability 나오는 M개의 softmax distribution 나오는 형태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장점으로 추가적인 장점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시퀀셜하게 들어와서 제너레이티브하게 하는 것보다 뭐 임페러럴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네, 그런 점을 뭐 한 가지 장점도 좀 언급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테스트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랭귀지 프라이어랑 트레인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랭귀지 프라이어 사이의 시프팅을 어떻게 뽑을 건가인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스트롱한 어썸션은 뭐냐면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p i given t는 아이덴티컬하다라는 게 얘네의 어떤 스트롱 어썸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리미테이션에서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 뭐 이런 랭귀지 프라이어는 아까 화이트 덕 있을 때 이게 좀 설명이 부족하겠는데 이거를 뭐 화이트 덕이 아니라 뭐 랭귀지로 표현하면은 뭐 우리가 뭐 노랗고 좀 때가 탄 이런 식으로 좀 예시가 좀 별로인 것 같긴 한데 이 화이트 덕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P 프라이어 T는 굉장히 다양한 데에 비해서 이미지는 우리가 화이트 덕 했을 때 떠오르는 게 굉장히 아이덴티컬하다 이런 게 스트롱 어선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테스트에 대한 요 프라이어일 텐데요. 그래서 궁금한 건 P 테스트 T 기분 I가 목적입니다. 이거를 이제 베이스 룰로 표현하면 이게 뭐 스트릭트하게 말하면 이게 아니고 이게 조인트가 들어가고 여기다가 P 테스트 뭐가 들어가야 되지? 조인트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P 테스트 I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아이덴티컬이라고 했으니까 잠깐 빼버리면 뭐 이런 형태로 좀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써서 풀어내면 이런 형태로 비례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뭐 몇 가지 트릭을 써서 어, 결과적으로는 요 P 테스트 T 기분 I가 P 트레인 T 기분 I에다가 어떤 요거는 이제 기분이 없죠. 테스트죠. 그 텍스트죠. 그러니까 텍스트의 트레인에 존재하는 랭귀지 프라이어랑 테스트에 존재하는 랭귀지 프라이어 사이에 레이시오를 곱하는 형태로 P 테스트 T 기분 I랑 P 트레인 T 기분 I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내면은 저희가 요거를 이제 어, 이런 웨이팅 펑션으로서 웨이팅만 곱하는 형태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은 저희가 당연히 좀 관찰할 수가 없겠죠. 요거에 대한.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RO 데이터셋으로 대변되는데요. 여기서는 시나리오 1에서는 테스트 그 디스트리뷰션과 트레인 디스트리뷰션이 어쨌든 백오버드 안에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고 여기서 나오는 옵티멀 스코어는 그냥 단순히 이게 캔슬 아웃 되면서 P 트레인 T 기분 I가 되는 것이고 시나리오 2에서는 그럴듯하지만 리얼리스틱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거는 단순히 그 P 테스트 랭귀지 프라이어를 유니폼으로 봐버리고 요거를 캔슬 아웃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를 더 좀 튠업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믹스처 해가지고 옵티멀 스코어를 이렇게 디파인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실제로는 저희가 뭐 요거를 측정하기 위한 뭐 헬드 아웃 밸리데이션 셋 이런 것들을 뽑아 놓잖아요. 거기서 좀 맞게 좀 튜닝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목표는 이런 시프트 프라이어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몇 가지 이벨리에이션 하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트리버 벤치마크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ARO 플릭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폴스가 폴 듣고 있다, 폴 듣고 있다 이런 것, 뭐 풀이 말을 듣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요 P 트레인 기분 T가 굉장히 스코어가 낮을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돼서 스코어가 낮을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미지에서 나오는 그 텍스트 프라이어만으로도 성능이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네가 발견한 점은 뭐냐면 블라인드 랭귀지 모델 자체가 이걸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돼. 1번이 더 가까워.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더 잘 나온다.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realistic negative captions 해서 요거는 그 아까 봤던 것처럼 키친에서 사람이 요리하고 있다. 실제로 포징하고 있는데 요리하고 있다. 이런 걸로 대답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랭귀지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바이어스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도 이제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AR로 플리커는 보여드렸고 뭐 슈가 크래페 보여주면 얘는 그 크래페의 후속 버전으로 나온 건데 실제로 이미지를 보여주진 않고 그냥 이미지 디스크립션만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 오리지널 센텐스가 A man is a kitchen making pizzas가 나오면 여기서 얘한테 그 인스트럭션을 뭐 거기서 넌들을 뽑고 걔랑 가까운 단어 뽑은 다음에 그걸로 대체해버려. 그래서 이 센텐스로 A woman is in a kitchen making pizzas 이런 걸로 이제 변환하는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 태스크에서 익스페리먼트를 하는데요. 이제 요거에 대한 베이스라인으로서 이제 블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블립이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좀 얘기를 하면은 아, 특히 얘네들은 이런 인코더랑 디코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쓰는 로스가 그 이미지랑 텍스트 노이즈 페어 사이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트 러닝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글로벌 뷰를 이제 매칭시키기 위해서 바이너리 매칭 통해서 디스크립션과 이미지가 맞으면 1, 틀리면 0 이런 이미지 텍스트 매칭 스코어를 사용하고요. 마지막에서 제너레이트 요 랭귀지만 보고 나서 제너레이티브하게 하는 로스 요 세 가지를 짝꿍해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요 각각 태스크마다 들어오는 셀프 어텐션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얘는 그럼 분립해서 어떤 걸 사용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제너레이티브 로스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로스로 치환을 하는 거죠. 제너레이티브에서 나오는 오브젝티브를 스코어로 변환시켜서 그냥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여기다가 뭐 익스포넨셜 텀 씌워가지고 보시면은 어버리지 로그 라이클리후드 사용합니다. 각각 토큰 포지션에서 나오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평균시켜서 그게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주어졌을 때 디파인을 비주얼 GPT 스코어라고 하고 뭐 익스포넨셜 넣어서 요 로그 텀 캔슬하고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아까는 앞에서는 커서 마스킹해서 앞에 걸 못 보겠지만 얘네들은 그냥 전체 이미지를 보고 그 전체 디스크립션을 보고 각각 포지션에서 나오는 컵을 이렇게 뽑는 거니까 바이디렉션 셀프 어텐션 마스크를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요 이미지를 마지널라이즈 하면은 랭귀지 프라이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를 이제 오라클 어프로치랑 이제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이제 나왔던 그 이제 피겨 원에서 나왔던 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냥 다 때려놓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취한 게 요 몬테카를로 샘플링에서 취한 게 이 트레인 텍스트 그 랭귀지 프라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이미지의 페어들을 보이는 포인터가 안 보이는데 어쨌든 트레인 이미지 페어를 다 놓고 거기서 나오는 평균으로서 그 랭귀지의 프라이어를 디파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제 뭐 라이온 데이터셋은 뭐 몇 빌리언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넣는 게 이제 힘드니까 얘네가 좀 착안한 아이디어는 2021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LMM 모델에다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센티멘트 어널리스,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그냥 NA 프롬프트를 넣어서 얘가 얼마나 바이어스 되는지 확인한 건데 실제로 보면은 막 파스티브가 60 몇 프로가 나오고 네거티브가 뭐 적게 나온다 그래서 LMM이 약간의 그 바이어싱이 돼 있다 이런 거를 주장한 논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그 어떻게 수행했냐면 이런 그 NA 널 프롬프트를 넣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웨이팅으로 W랑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그 캘리브레이션을 해준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게 그런 논문이었는데 여기서 착안을 해서 얘네는 그렇다면 이런 NA 널 프롬프트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널 이미지를 넣자 해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미지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신기하게도 데이터셋을 다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세 장만 넣어도 얘가 충분히 대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실험은 없지만 어쨌든 임피컬리 얘네가 찾은 거는 이미지 3장 가우시안 노이즈만 넣어서 평균 계산하더라도 걔가 랭귀지 프라이어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 텍스트 프로토콜을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벤치마크들 다 소개해드렸지만 조금만 한 번만 다시 보면은 요 attribution, relation, order로 끝나는 게 A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lation 가지고 수학해가지고 네거티브 캐션 만들고 파스티브 캐션 만드는 것도 있고 attribution 가지고 수학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슈가 크래프는 아까 제가 아까 말그뭐 씬그래프 랜덤 서치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뭐 아톰 컴파운드 구분해가지고 네거티브 뽑는 것들인데 그런 걸로 이제 뽑은 게 크래프고요. 슈가 크래프는 이 GPT로 만든 거고요. 크래프가 아까 뭐 그거였고 그다음에 VL 체크리스트도 뭐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인투에서 아까 좀 아더 벤치마크에서 성능 포하다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와이노그라운드랑 EQ벤이라는 벤치마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벤치마크인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험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실험 논문들 대상을 보면은 아, 베라 요거는 2023년도에 그 최혜진 교수님이 참여한 논문인데 요거는 보면은 커먼센스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엄청나게 많이 구축한 뒤에 LMM이 커먼센스를 캡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커먼센스 데이터 가지고 LMM을 튜닝 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베라고요. 그다음에 PLMM은 그 이름 보이는 것처럼 뭐 바트 플랜티파이브, 빅티 요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색깔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p 매치 기분 t, i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클립을 저런 그 벤치마크 통해서 그 컴포지션 벤치마크 통해서 더 파이팅한 모델들, 강력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은 알파는 영슨 비주얼 스코어고 블립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초록색은 그 헬다우 밸리데이션 셋으로 알파를 튜닝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면은 그다음에 파란색을 설명 안 했는데 파란색은 그 가우시안 노이즈 샘플링 3장만 써가지고 텍스트 파일 뽑는 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면 얘네가 보면 요 빨간색들 결과를 보면요. 뒤에 요 P 매치 기분 T, I가 요즘에 성능 잘 내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인데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를 할 때 이미지를 보지 못하는 랭귀지 온리 모델을 쓰더라도 걔네들을 다 끼워넣는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걸 얘네가 이제 밝힌 거고요. 특히 그 ARO셋은 그 리마인드 해야 될 게 임플라시블한 디스크립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랭귀지 파이어건으로 문제를 풀어도 성능이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모델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랭귀지 프라이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그 블라인드 파란색도 뭐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3장 넣는 거로 그 텍스트 그 랭귀지 프라이어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스코어를 하는 것만으로도 파란색 보시면은 성능이 거의 뭐 소타에 가깝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RO에서는요. 근데 실제로 뭐 이런 그 뭘 볼까요? 슈가 크래프를 보겠습니다. 슈가 크래프에 보면은 여기선 좀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뭐 사람이 포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쿠킹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랭귀지 모델은 헷갈릴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럴 듯하니까 리얼리스트. 성능이 빨간색이 좀 디스트레이티브 모델보다 좀 굉장히 떨어지는 거 볼 수 있는데 뭐 얘네는 P트레인 요 파란색 모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동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주얼 스코어를 얘네가 표현한 걸로 뽑고 그 다음에 알파 튜닝을 통해서 디바이어싱하는 텀까지 더하면은 지금 뭐 거의 소타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주목할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추가적인 검증으로서 요 알파 디바이어싱 그 알파 값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그
요 설명하고 되겠네요. 그래서 요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 포지티브고요. 요 약간 좀 다홍색이 네거티브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한 빨간색이 이제 그, 그 가로축이 이제 랭귀지 프라이어에 대한 프로벌리티인데 그거에 대한 프레퀀시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 ARO 같은 데 보면은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네거티브가 아, 네. 보시면은 앞에가 굉장히 이렇게 경사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니까 임플라시블이 들어오니까 내가 랭귀지 프라이어 스코어가 굉장히 낮은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프리퀀시가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뭐 슈가 크래프나 이런 것들은 빈도가 조금 더 밸런싱하다. 이런 점을 이제 통해서 ARO랑 그다음에 뭐 크래프 같은 벤치마크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실험으로는 컴포지셔널리티를 더 추가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와이노 브라운드랑 EQ벤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some plants surrounding a light bulb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a light bulb surrounding some plants 이렇게 돼 있어서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두 가지가 주어져서 요거는 옆에 그 EQ 밴이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비디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요거의 어떤 그 시퀀셜한 그 랭귀지 변화까지 기록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퀀셜한 정보를 이 EQ 밴은 시퀀셜하게 바뀌는 그 타임라인을 알아야 되고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멘틱들을 캐치를 잘 해야지 컴포지션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밸리에이션 프로토콜이 양쪽 이미지 페어에 대해서 둘 다 디스크립션을 명확하게 잘 리트리버를 해야지 플러스 1점이고 틀리면은 0점입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못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로 가장 그럴듯한 걸로 체킹을 해버리면은 점수를 잘 못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단순히 저 비주얼 GPT 스코어를 넣으면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그 랭귀지 프라이어만 사용했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그 벤치마크니까요. 그래서 얘네가 잘 접근하고 있는 건 맞고,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를 그 디바이어싱 통해서 아까 알파 튜닝 통해서 수정을 해서 얘네 데이터셋에 맞는 랭귀지 프라이어를 변환시키면은 이제 성능이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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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탑 K개 중에 한 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큰 라지 스케일 데이터, 코코나 플리커 30K 같은 걸로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를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거 보이나? 보이냐? 이거 안 보이는구나. 실제로 보면은, 이런 비주얼 GPT 스코어만으로도, 요건 알파 튜닝한 거고, 알파를 1로 올리면은 그 시나리오 2에 가까워지는 거였죠. 그럴 듯한 단어로 저 튜닝하는 것. 그렇게 갈수록 얘네의 성능이 잘 오르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뭐 블립이나 이런 거에서 그냥 바로 이미지 텍스트 매칭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스코어를 뽑는 방식이 있는데 그 스코어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걸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선 그 첨부는 안 했지만 어펜딕스에서 그래서 여기서 와이너 브라운드랑 주변에서 성능이 잘 안 좋으니까 요거를 더 확장해서 그 코코나 이런 데이터셋에서 그리고 블립 2에서 성능을 체킹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미지 텍스트 매칭으로 학습한 그 스코어가 얘네가 뽑은 비주얼 GPT 스코어보다는 낮다. 하지만 비주얼 GPT 스코어만으로도 리트리버리 가능하다. 이런 거는 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얘네 뭐야 그 논문 베뉴랑은 맞진 않는데 그냥 한번 텍스트랑 이미지 리트리버도 한번 해봤다 이런 거고요. 그냥 여기서도 그냥 아주 스트롱 어썸션을 그냥 넣는데 그냥 이미지 파이어를 그냥 캔슬하고 싶어서 비례한다 치고 해봤는데 거기서도 뭐 생각보다 잘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논문의 요약이고요. 첫 번째로는 얘네들은 어떤 추가적인 트레이닝 없이 이런 제너레이티브
많이 쓰는 제너레이티브 VLM에서 나오는 제너레이티브 스코어를 그냥 단순히 사용하더라도 리트리벌 같은 태스크에서 어, 그 이미지 텍스트 매칭 통해서 나온 오브젝티브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걸부터 기인한 거냐면 트레인 데이터셋이랑 테스트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랭귀지 프라이어의 그 리웨이팅 레이시오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어,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이런 GPT-4-like한 제너레이티브 LMM들에서는 이런 릴라이벌한 스타팅 포인트가 어떻게 적용될 건지 좀 그걸 퓨처 워크로 남겨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그 논문에 그래서 요 미스매칭 디스트리뷰션 하는 게 실제로는 그 트레이닝과 그 테스트 데이터셋 사이에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매저하는 거다라는 거랑 아이덴티컬하다라는 증명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뺐는데 어쨌든 이런 첫 번째로 어떤 프린시플한 어널리시스를 제공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면 네. 여기서요? 아니면 앞에요? Ttrain T 기분 아니 이거요? 네. 아니, 콤마나 어썸션은 아니고 이 P 트레인 기분 T 기분 I는 실제 이미지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지금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은 거고 요 파란색에 나오는 P 트레인 T 값 있잖아요. 요 파란색 요게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은 모델.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지를 해서 다 어버리지 한 거고 요건 실제로 이미지를 넣어서 뽑아낸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네의 모티베이션은 기존의 연구 중에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하는데 그냥 널 프롬프트 넣어버려도 파지티브에 더 가까운 경우가 있다. 요거에 착안을 해서 그럼 텍스트 프롬프트가 아니라 이미지 프롬프트로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 넣어버리면 어떻게 나올까? 요걸로 캘리브레이션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커먼한 건 아닌 것 같고 좀 너무 심플해서 스트레이지 하기도 좀 뭐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